반도체 기술을 둘러싸고 전 세계의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 시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소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가 20여 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만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기술은 첨단 반도체를 향한 바탕이 될 수 있었죠. 세계 최초 초격차 기술 개발로 반도체 강국을 꿈꾸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보, 통신, 전자 분야의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이번에 접합한 칩넷이군요. 그다음에 보이드가 이곳에서는 기존 반도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기존 반도체 성능을 저희 기술로 이제 굉장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업그레이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그 폴리싱을 통해서 그거를 관찰을 하기 위한 샘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고성능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반도체 기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최광성 박사입니다. 최광성 박사팀은 기존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고 불량률은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데요. 기존엔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을 연구해 만든 성과라고 합니다. 보이드도 없고 괜찮네요. 근데 반도체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웨이퍼라는 그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패키징 방법으로서 고도에 집적화된 것을 첨단 패키징 기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의 성능은 반도체 칩을 보다 더 작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나노 굵기의 미세 회로를 그려 넣는 방법인데요. 그러나 회로의 선폭이 점점 얇아지는 데 비해 그것을 만드는 장비는 고가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반도체가 기존의 방법으로는 점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반도체의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CPU에다가 갖은 그 펑션을 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칩이 커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10나노,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렇게 크게 만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크게 만드니까 수율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싸게 못 만든다는 얘기죠.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반도체 칩. 하지만 그 안은 무수히 작은 칩들이 있는데요. 기존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은 이 작은 칩들을 따로 만드는 방법에 눈을 돌렸습니다. 이 반도체를 이제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레고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싼 웨이퍼에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비싼 첨단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자.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는 칩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기능별로 그 노드수에 맞게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을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칩넷을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기존의 패키징 방법으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광성 박사팀은 기능별로 분리된 개별 칩인 칩렛들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을 바탕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제조하고 회로를 새기는 전 공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칩의 불량 여부를 시험하고 전기적으로 포장하는 패키징 과정을 담은 후공정이 있습니다. 최광성 박사팀은 후공정, 그중에서도 패키징 기술에 힘을 실은 건데요. 칩넷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핀 수가 뭐 적게는 1, 2만 개, 많게는 10만 개, 20만 개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모사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범프의 그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해야 되는 숫자가 한 4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개를 여기다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 뭐 설계 기술, 뭐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뭐 종합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고속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키징이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칩넷을 구현을 할 수 있는 웨이퍼라든가 그런 테스트 웨이퍼를 이미 그 해외 업체로부터 만들어서 공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1차적으로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테스트까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 뭐 좋은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광성 박사팀의 패키징 기술력은 이미 해외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비가 요즘 성능이 괜찮죠? 현재 두 나라의 업체에서 실험용 웨이퍼를 보내온 상황. 지금은 상업화 전 단계까지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개발한 칩넷 집적 기술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장비, 그러니까 이 장비는 이제 주문 제작한 것으로서 전 세계에 저희만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개발한 소재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 칩넷 집적 공정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앞다퉈 실험을 요청해 오고 있어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최광성 박사팀. 이쯤 되니 최광성 박사팀만의 독자적인 원천 기술이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네, 접합 실험용 칩입니다. 그냥 뭐 네모난 덩어리 같이 보이는데. 그냥 보기에는 매끄러운 그냥 덩어리로 보이지만 이 안에는 58만 개의 뾰족뾰족한 핀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많은 핀들은 조각칩들을 붙이고 전기 신호를 공유해 하나의 반도체 칩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광성 박사팀은 자체 개발한 장비를 이용해 수많은 핀들을 매끄럽게 붙일 수 있었답니다. 레이저 조사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해 핀들을 1초 만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핀이라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붙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납땜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두기 대신에 레이저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솔더 와이어 대신에 저희 소재를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고정밀로 대면적으로 공정을 가능한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기존의 패키징 소재는 고온과 압력을 가해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정이 필요했는데요. 하지만 최광성 박사팀의 소재를 이용하면 독성 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저희가 20년 연구 끝에 이제 개발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응용에 따라서 필름형 소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가 큰 경우는 이런 이제 페이스트 타입이 있습니다. 이 신소재 개발로 패키징 기술이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데요. 기존의 패키징 기술과 대비해 공정이 간소화되고 전력 소모를 95% 이상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장점으로 반도체 기술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기술. 알고 보면 17년 전 아무도 패키징 기술에 주목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차근차근 연구해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있는 공정에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필러가 들어있어서. 이 지난한 연구 과정을 함께 지켜본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엄 박사님은
그 레이저에 필요한 이러한 소재를 제일 먼저 그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부품이 또 새로 들어와서 또 신뢰성 결과도 확보되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좀 같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패키징 소재를 국산화하겠다는 생각에 있었던 엄영성 박사. 검정색 특성이 좀 바뀌게 되면 하지만 소재가 자칫 세상에 나오지 못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하게 수십 메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반응은 어땠어요? 취미생활 잘하시는군요.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이거는 취미생활이지 절대 반도체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다. 누가 기존의 장비가 수백억씩 깔아서 다 깔아놨는데 이 소재 하나 얼마 바꾼다고 이걸 장비 바꾸겠느냐. 그러다가 2016년이 됐는데 이제 16년 정도, 18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 팀에 보니까 최항선 박사랑 저랑 둘 남았어요. 이 기술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접읍시다. 그동안 연구도 많이 할 만큼 했고. 그렇게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를 맞은 연구팀. 그때 최광성 박사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최항선 박사 갑자기 레이저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항선 박사가 이제 장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장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주문 제작으로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를 가져오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뭐 다른 소재는 절대 안 되는 레이저 공정을 위해서는 이 소재만 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시작은 최광성 박사에게 우연히 걸려온 후배 연구자의 전화였습니다. 그 후배의 추천으로 최광성 박사는 레이저 장비를 개발한 업체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한 발표를 듣게 됐다는데요. 그 발표를 듣고 그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면은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서 2016년도에 이제 셋업을 하는데 저희가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나라고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정말 문 닫고 다 빠이빠이 그동안 우리가 재밌게 연구했네라고 빠이빠이 다른 데서 보자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소위 말해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세상이 인정하기까지 차분히 준비하고 기다렸던 최광성 박사팀. 이젠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 앞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소재를 이용한 것보다도 90% 이상 더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고자 하는 회의입니다. LAB 표준 만드는 많은 기업과 학교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 오면서 연구를 향한 최광성 박사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많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한국에서는 애트리 말고 다른 데하고는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발한 기술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진보된 소재를 개발하려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는 연구뿐 아니라 외부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교육해 주는가 하면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산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는 일까지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 맡고 계신 이요? 네. 한 4-5개 되는 것 같아요. 연구할 시간은 있으세요? 없죠. 저는 거의 행정, 기획, 뭐 마케팅 그런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집중할 시간만 해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대외 활동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첫 그 사회 생활을 반도체 거기에서 90년도 중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해외 일본 업체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엔지니어들한테 맨날 이렇게 배워야 되는, 소위 말해서 학교 다닐 때도 배우고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가도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 해보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최광성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배우기에 바빴던 시절에 한국이 선구자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생긴 건데요.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감내해야 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BLP 패키지라고 플라스틱 그 칩 스케일 패키지를 우리가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하게 돼요. 그 기술을 저희가 처음에 내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니네 주제에 무슨 신기술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전략이 뭐였냐면 안에서 대접을 평가를 잘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해라.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팀장님이셨던 김영권 박사님께서 이제 가장 큰 패키징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했어요.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주말 오후. 오늘은 반가운 손님과 하루를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때론 친구처럼 다정하고 유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두 사람. 똑 닮은 외모가 가족처럼 보이네요. 네, 그 둘째 아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배드민턴 즐기세요? 예, 그 요즘은 아들이 대학을 다녀서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못 치는데 주로 이제 같이 있으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영화 보러 갑니다. 아버지랑 같이 하면 재밌어요? 네. 진짜. 네.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그냥 재밌고 원래는 주말마다 그 내기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설거지 내기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놀아요. 30년을 연구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추강성 박사. 친환경적인. 오랜만에 만난 만큼 둘째 아들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사진 보니까 역시 맛있겠다. 제 아들이 이제 생명과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요. 그래서 민호하고 같이 단둘이 남자들이 이렇게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네. 아들을 해외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는데요. 눈매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얘기해야 돼. 그러면은 그걸 또 바로 반영을 하거든. 안 되면 SNS 그걸로 문자를 연락하고 그래요. 생명 쪽 한다고 해서 약간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찬성했어요. 민호가 또 그 분야에서 이제 좀 잘 나가고 워낙 내지는 이제 기여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바이오가 더 낫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마침 또 그쪽을 좋아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아들이 좋은 연구자로 성장했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랍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끝나고 또 다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 LED하고 백플레인하고 붙이는 공정이 잘 되고 있나요? 정밀도 체크는 다 됐고요.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응용한 분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예, 여기는 마이크로 LED하고 이제 백플레인을 붙이는 공정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한 소재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개발한 소재를 저희 웨이퍼에 적용을 한 다음에 이제 레이저하고 압력을 가해서 접합을 하는 그러한 공정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성 박사팀이 개발한 소재와 공정을 마이크로 LED에 그대로 접목하면 우수한 성능을 가진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이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소재는 일단 레이저 접합 공정 시 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레이저를 조사해도 소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좁은 간격으로 LED를 접합할 수 있습니다. 10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사용한 마이크로 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높은 해상도와 선명한 색감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TV나 광고판은 물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에서 만들어진 그 레드, 그린, 블루 저 세 개를 가지고 실제 디스플레이 기판에 픽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픽셀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픽셀은 하나의 색깔을 구현하는 그 단위로서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을 이제 확대를 하면 점 같은 게 보입니다. 그 점이 실은 이제 세 개의 RGB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성인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보면 12,000개가 넘는 마이크로 LED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마이크로 LED들을 촘촘하게 이어붙이는 것이 기술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추강성 박사팀 기술의 장점이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났는데요. 모든 회사는 옮기고 붙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패키징만 지금 현재 30년째 하고 있는데 옮기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붙이느냐거든요. 그래서 붙이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로 LED를 디스플레이 패널에 옮긴 다음 붙이는 기존의 공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110인치 마이크로 LED의 텔레비전의 경우 한 달 이상의 제작 기간이 필요하다는데요. 시중에 출시된 가격도 1억 7천만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강성 박사팀이 옮기고 붙이는 과정을 하나로 합친 덕분에 생산 기간이 10배 이상 빨라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LED 관련해서 받은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한 8개 정도 받았네요. 아, 이 LED 관련해서만. 예, LED만 관련해서만. 와,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인가 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라고 이게, 이제 예. 평가를 해주신 거죠. 아니,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니까 상을 이렇게 많이 줬겠죠. 예, 그러셨겠죠.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는 기술 개발로 추강성 박사는 대중들의 곁에 한껏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소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가 20여 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연이 아니었으면 이러한 연구의 성과는 확보하기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실력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가장 이제 감사한 게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세금을 이렇게 장기간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저희가 버틴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항상 오해와 좌절을 낳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도전해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죠. 여러분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초격차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짓는 반도체 패키징 공정,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혁신한 신소재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술 개발까지 소재 공정 정비의 국산화에 앞장서는 최강성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남들이 한 거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연구원이 아니라 남들이 이제 못 해본 거 또는 생각지도 못해본 거 또는 안 된다고 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그 연구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야라고 할 때 연구원은 예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